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산들강 웅포마을이 농식품부의 농촌체험마을 으뜸촌에 4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주민들이 화합을 이루어서 제대로 잘 경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슈와 화제에서는 산들강 웅포마을의 으뜸촌이 선정된 비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산들강 웅포 영농조합법인 백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근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를 해주십시오. 먼저 백 위원장님부터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웅포 산들강은 앞에 강이 있고 뒤에 산이 있음으로써 우리 웅포 산들강은 어느 체험관보다 더 우수하고 한 마을이고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항시 저희 체험마을에 오셔서 많은 격려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이 항시 우리 산들강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코로나19 시국에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들과 전북 도민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생활하시는데 걱정들이 많으십니까? 저희 산들강 웅포마을은 가족 단위 연인들 이런 분들이 찾아오셔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체험을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항시 힘을 잃지 마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웅포마을, 이 산들강 이제 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산들강이라고. 이 이제 농촌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선정하는 이 으뜸촌에 이 4회 연속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으뜸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으뜸촌 선정은 농식품부와 농어촌 공사에서 전국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대상으로 경관시 서비스 체험 교육 숙박 음식 4가지 부분으로 분리해 3년에 한 번씩 평가 등급을 몇 개 된 으뜸 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무국장님, 예. 그러면은 이 지금 도내에서는 이 으뜸촌 선정된 마을이 산들강 말고 다른 것도 좀 있습니까? 작년에 평가받은 곳은 우리 익산시 산들강 마을이 유일합니다. 신청은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5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35개 마을이 우리 도내에서 35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산들강 웅포 마을이 이제 선정이 단 한 곳이 됐군요.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는 328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4개 부문 1등급은 16개소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선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까? 일단 농어촌공사나 관광공사 홍보의 사이트에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무장들 지원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4회 연속 이게 지금 한 2년만 혹은 뭐 3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매년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4회 연속 선정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산들강 웅포는 5개 마을 50명의 주민들로 조합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지난 10년간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체험객들이 오면 항시 가족처럼 대해주면서 편의 시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성적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웅포마을이 이제 그야말로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라고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험 마을로 하려면 체험 프로그램이 상당히 이제 그 만족을 오시는 분들한테 만족을 줘야 될 텐데 체험 프로그램이 어떻게 위원장님 많이 갖춰져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많은 체험 프로그램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웅포는 그 블루베리 이용하여 블루베리 호떡과 블루베리 인절미와 만들기 제일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쌀 비누 만들기, 두부 만들기, 단계별 벼 마스터 체험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뭐 프로그램 상당히 이제 블루베리가 역시 이제 지역의 특산물이다 보니까 이 블루베리를 이용한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총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그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유소년층, 고등학생, 일반인 여기에 맞게 이제 체험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루베리를 이용한 호떡과 인절미 체험이 제일로 많이 인기가 있어요. 네, 역시 이제 먹고 뭐 빛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숙박도 해야 되고 체험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그 저희 산들강포에는 사계절 상시 체험이 가능할 수 있는 체험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이 회의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 바베큐장, 특히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을 개장해요. 어린아이들이나 가족 단위 캠핑 왔을 때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즐기고 먹고 숙박하고 이런 그 시설들이 이제 다 갖춰져 있다는 그런 소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체험객들이 얼마나 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연간으로 따지면은 얼마 정도나 오고 있습니까? 지난 3년간 체험객 평균은 약 한 700명 정도였는데 숙박까지 포함하면 약 1만 명이 정도 방문을 하였습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로 영향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웅포 마을도 타격을 입는 것 같아요. 예. 체험객이 이제 연간 평균으로 한 700명, 7,000명, 7,000명, 예. 7,000명 정도. 거의 뭐 10,000명 육박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연간 이렇게 10,000명에 가까운 체험객들을 소화가 가능합니까? 예. 네.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사무국장님, 이 참여한 이런 그 체험객들의 어떤 시민 반응, 예. 체험객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 중에서도 조금 그 소개할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 10년간 이 체험 활동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그런 체험 기구들, 전통 방식으로 해서 돌절구를 만들고 맷돌을 만들고 돌절구, 이걸 맷돌. 남녀노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체험객들의 반응이나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 방문객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작년 11월쯤 군산에서 시각장애인들이 20분이 오셨어요. 인절미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일반 체험객들보다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더 교육에 초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것들이 진중하고 그래서 제가 가슴이 찡했고요. 오히려 제가 교육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게 반성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역시 장애인들도 체험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이제 잘 할 수가 있는 그런 체험장이 이제 잘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봉사하시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그 성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농촌 체험 마을은 이제 운영을 웅포 마을이 이제 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2008년도에 농촌공사에서 공무원 농촌 체험 시향마을에 선정되었습니다. 산들강 웅포 영농조합을 만들게 되었으며 6개 마을의 참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촌공사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군요. 예. 네. 뭐 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더 그 어떤 그 얘기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예를 좀 해주시죠. 이 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처음 이게 또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51억 사업인데 준비된 게 없었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농어촌공사 특히 익산시청 공무원들도 많은 지도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체험마을로서 발돋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뭐든지 하게 되면 그 힘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체험도 다양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이 웅포 이 마을은 또 마을 축제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산들강 웅포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웅포 문화체육센터라고. 네. 그곳에서 2016년도에 제1회 익산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해피 콘서트요. 예. 네.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왔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제5회 축제가 무산되어서 좀 마음은 아픕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특산물과 관련된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웅포면에 블루베리 축제, 네. 그다음에 벚꽃 축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웅포 전 주민들과 같이 하는 축제들이죠. 해넘이 축제. 그런데 많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작년에는 축제를 치르지 못했고 뭐 올해 이제 좀 풀리면은 뭐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이 백 위원장님, 웅포 하면 이제 블루베리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특산물도 더불어서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산물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특산물이라고 하면 우리 블루베리나 또 아로니아로 그런 여러 가지 종목으로 웅포에서 많이 취급을 해서 농가들한테 많이 공급을 하고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오늘 가지고 오신 뭐 특산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죠. 이 시민 여러분, 이 앞에 보이시는 것은 웅포면에서 특산품으로 익산 로컬푸드 매장에도 납품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상품들입니다. 코로나19로 농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제품, 우리 로컬 웅포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히 이 뭐 블루베리가 웅포면에서는 제일 전국적으로 최우수 작물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효소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우유, 요구르트, 평강, 차 이러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특산품들이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만든 것들은 이제 가족농, 소농들이 재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 대농들이 이제 기업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농들이 이제 소규모로 작업하고 있는 것을 이제 영농조합법인이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희는 이번에는 판매는 않고요. 판매는 그 않고.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가 구매해서 홍보를 해줬습니다. 무료로 다. 네.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공도 이제 농가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네. 웅포의 이런 그 특산물을 활용한 뭐 그 특산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공품도 한번 웅포에 가시면
이런 농가들이 만든 것들을 한번 관심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마을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이제 뭐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 50여 명 정도인 조합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참여와 협력이 없으면 이게 좀 사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긴 시간 이렇게 하기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원장님, 어떻게 이 협력을 유도하고 협력을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산들강 응포는 조합원들이 주인 마을 협동조합입니다. 체험, 숙박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는 많은 혜택과 부여하며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그 마을 사업을 통해서 뭐 수익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 산들강포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 가지고 만든 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1년에 총이 끝나는 1월 달에 끝나고 3월 정도 한 번씩 배당을 하는데 출자금의 5%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배당하고 있고요. 1년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선물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경비가 꾸준히 수익 창출되고 있습니다. 네.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조합원들끼리 수익을 배당을 좀 하고 있을 정도가 됐다. 그것도 뭐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을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들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같이 모아서 하기가 어렵고, 또 이해관계도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고 화합을 이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마을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지원 받기도 이제 어려운 그런 대목도 있고, 이 뭐가 좀 어렵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농촌 지원 고령화가 제일 문제입니다. 네. 젊은 일꾼들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저희 같은 산들강, 웅포 같은 체험마을도 이 체험 지도하는 게 전부 어린이들, 학생, 특히 또 일반 가족여행들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인력이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작년에 이렇게 국민들이 상상도 못하는 코로나19를 맞게 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대처할지 정말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였었는데, 이러한 어려운 것을 우리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이 정말 협동하고 협치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같이 상생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체험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백 위원장님, 네.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계획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작년에 코로나로 힘들게 생활을 했지만 조합원들과 힘을 합하여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들강 응포 사원은 일신 후 일신 체험으로 가족 단위로 새로운 체험을 개발과 전국에서 제일로 체험 마을로 성장하기를 약속드립니다. 네. 체험을 하려면은 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됩니까? 신청 방법을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홈페이지가 ungpo.kr 네. 거기 들어오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국민 성격이라 할까요? 주로 전화로 다 와서 또 상담을 다시 받아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게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도 좋고, 예. 홈페이지도 예. 좋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라져가는 농촌에 웅포마을 같은 체험마을이 있어서 위안이 됩니다. 언제든지 찾아가면 농촌의 정취와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웅포마을 같은 농촌 휴양마을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들강 웅포영농조합법인 백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근 사무국장님,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